29살 여자입니다. 아버지 사업부도로 부모님 이혼 후 엄마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경제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가장으로 살아온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을 청산하려면 까마득하고 늦둥이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저와 달리 화목하고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친구는 제가 안쓰러운지 옷도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못 내게 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즘 들어서 결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제 사정을 알지만 그의 부모님이 과연 허락해 주실까요? 이 사람을 보내줘야 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이고 참 너무 슬프다. 제 독자였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된 그런 30대 여성분이 있어요. 20대에 제 책을 읽고 그때부터 노력을 그 책을 읽었어야 돼.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게 있거든요. 20대 때 가장 노릇을 하려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는 먼저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의 공간부터 채워야 할 나이다. 그러므로 그 짐에서 벗어나라. 조금 나쁜 딸이라는 얘기, 나쁜 년 이런 얘기 듣더라도 그냥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소녀가장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가 경제활동이 힘들고 동생은 미성년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분이 뭐 우울증이시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꼭 곁에서 그걸 같이 옆에서 수발하면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못 하셔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활동은 단순히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빚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죠. 맞아. 까마득하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물론 해줄 수는 있어요. 일부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빚 갚는 거랑 그런 것 때문에 몽땅 다 털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먼저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뭘 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사실 자녀한테는 이 채무를 갚아야 될 그런 의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유산을 상속하는 걸 포기를 하면 예, 자식한테 채무가 상속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빚을 떠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누가 제가 법률점을 지금 아니지만 어쨌든 네. 워낙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자녀분이나 네. 부인이 보증을 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죠. 뭐 어떡해요? 파산 신청하고 뭐 구제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그 빚은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은 20대 이 나이에 벌어서 그 빚은 절대 그거는 네.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40대쯤에 빚 다 갚고 나면 너무 인생이 허무할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내가 사랑하는 남자도 내 보내고 이제 40대 이제 빚 다 갚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우울증 나한테 오는 거야. 그 동생은 뭐 각자 잘 살고 있고 그렇지. 그러면 진짜 뭐 인생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네. 이 상황이 만약에 저라면은요 이럴 것 같아요.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라고는 하지만 치료 받으시면서 네네. 경제활동 약간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첫째 분이 20대시라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연세가 많지는 않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존할 때가 있으니까 이것이 더 이렇게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맞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병적인 건 맞고 치료가 네. 필요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의지의 문제야. 이게 아닌 거는 맞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쓸 수 있는 그 좀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월급이나 이런 거에서 좀 떼와서 생활비를 보태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그렇죠. 네. 느슨하게 하고 남동생도 그럼 이분이 대학까지 보내실 거예요? 그치. 그건 그러면 안 아니죠. 되죠. 그러잖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때는 남동생이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런 분들 네. 제가 아까 많이 케이스를 봤다고 네, 네, 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요. 본인 자신의 가치보다 네. 더 낮은 남자를 찾으려고 해요. 맞아. 그거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평생 신년 노릇하는. 그럼 그게 너무너무 더 악한 나쁜 맞아요. 그런 네.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게 자기의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맞춰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요. 덜 그거 하려고. 예, 조금이라도 덜 그래도 맞춰서 하면은 나를 아이고. 예뻐해주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는데 문제는 그게 개인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가난한 집 딸 그래 우리 같이 가난하니까 얘한테 잘해줘야지 이러지 않아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도 가난하면서 얘는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인격에 따라서. 그리고 오히려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 어머니가 아 그래 너 힘들게 컸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라도 뭐 같이 행복하게 살자 맞아, 이런 분일 수도 맞아. 있어요. 이거는요 맞아. 그 인격의 시댁이 가난하고 부자고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일단 떠나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격이 훌륭한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남자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저는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감싸줄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잘 해낼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 신데렐라 스토리에도 네. 그게 뭐 새드 엔딩일 거다 이런 짐작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신데렐라. 야무지니까. 얼마나 야무져요. 야무지니까. 정말. 전략적이야. 무도회도 전략적으로 잘 갔고요. 요정한테도 잘 보여서 도와주고 맞아. 인맥 쌓아서 잘 그렇게 했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신데렐라 동화 원작은 안 읽어보셨죠? 네. 네. 원작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공주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 줄을 보면. 그러니까 공주라고 착각을 하는 거는 얼굴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품위와 말투와 막. 그렇죠. 네. 춤도 잘 췄던 거예요. 그 무도회 춤. 그걸 잘 춰야, 우아하게 잘 춰야지 그게 공주인 줄 알거든요. 연습을 했네. 진짜 하늘처럼 살았으면 그런 것도 잘 못할 텐데. 그러니까요. 대단한 친구. 연습을 했네. 본인이 그렇게 하늘처럼 네. 계모 밑에서 살았으면서도 춤 연습도 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애티튜드 이런 거 에티튜드. 그렇게 구두 한 짝 흘리고 와서 그 왕자가 찾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 쫓아가지 않고. 그렇죠. 네. 아마 정말 뻥뻥거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결혼을 권해주실 수 있는. 네, 결혼 권장 방송 이제부터 아, 5분 동안. 5분 너무 짧아요. 우리 120분 동안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고. 한 번 뒤집을게요. 결혼은 미친 짓이 맞아요. 그런데 해볼 만한 미친 짓이다. 오. 맞아.